예, 지금부터는 경찰청의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건 뭐 공무원이 되는 건데 뭐 사실은 뭐 저희는 공무원이랑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공무원 학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본 사이트에서 뭐 이게 자료실인가 여기 가면 옛날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뭐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요. 뭐 객관식이야 뭐 기존에 있는 공무원 서적 뭐 이런 거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는 바로 주관식을 얘기하는 거고, 간부 후보생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공무원 중에서는. 자, 그 주관식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이미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보안도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도 있더라고요. 물론 데이터 통신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밖을 안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답이 쉽지는 않다. 왜? 이 시험은 뭐 200명, 300명이 봐서 상대평가로 상위 5명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답을 쉽게 쓴다고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는 정답을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혼자만의 기대입니다. 잊지 마세요. 문제가 쉽다고 답이 쉬운 건 아니에요. 상대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예를 좀 들어서 제 의견이 어떤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렬이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파일을 구성하는 각 레코드를 특정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하는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 그래서 20점짜리가 있고 뒤에 밑에 30점짜리네요. 대표적인 내부 정렬에 해당되는 삽입 정렬, 그죠? 인서션 소트, 선택, 버블, 그 다음에 힙 정렬에 대해서 각각 서술을 해라.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만 봐도 나오죠. 그죠? 이거는. 그죠? 선택 정렬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삽입 정렬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자꾸 껴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런 그림은 정보 처리 기사 교재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제가 이걸 설명할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건 뭐 솔직히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이 문제를 보고 문득 든 생각은 삽입 정렬은 뭐고 선택 정렬은 뭐고 뭐 그다음 뭐라고 했죠? 버블 정렬은 뭐고 이거를 그냥 설명을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겠구나. 왜? 문제가 쉬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와야죠. DB 과목에서. 그죠? 자, 그러면 알고리즘이 또 어려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없죠. 뭐 그게 뭐냐? 일반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삽입과 버블이죠. 여기까지. 이 버블 정렬은 정렬을 할 때 몇 번을 비교하냐. 그 몇 번을 비교하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시간 복잡도, 이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비고 표기법이에요. 비고 표기법.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는 안 나오죠. 비고 표기법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삽입과 선택과 버블은 시간 복잡도가 0, n의 2승. 즉, 데이터가 늘어나면 제곱의 비교가 발생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속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힙소트는요, 최악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에도 시간 복잡도가 0의 n의 로그의 n의 복잡도가 나와요. 그럼 데이터가 늘어나도 성능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삽입 정렬은 뭐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서 삽입과 버블의 시간 복잡도, 비고 표기법, 그 다음에 힙 정렬에 대한 시간 복잡도,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죠? 그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런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그 소트는 머지 소트, 힙 소트, 퀵 정렬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힙 소트 하나만 물었죠. 또 하나는 버블 소트인데 버블 소트가 결론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소트가 다 돼버렸어요 이미. 근데 끝까지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뭐 소트 끝났으면 뒤에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끝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버블 소트 중에 그거를 멈춰주는 이 플래그가 있는 버블 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버블에서는 플래그가 있는 버블 소트의 사용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 저는 이런 거는 되겠죠. 나 오늘 시험 보는데 뭐 다 아는 문제 나왔고 다 썼어. 그러니까 기대해봐도 돼. 안 된다니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이거는 뭐 아마 셀렉트문 만드는 걸 거예요. 네, 뭐 통신 이론도 있고, 페이딩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있네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왔어요.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죠? 자, 그러면 캡슐화가 15점이고 뭐는 몇 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캡슐화가 뭐고 상속이 뭐고 다형성이 뭐고 객체와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로 그냥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부모의 특성을 자식이 물려받는 성질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여기 무조건 재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재사용성을 높이고, 컴파일 단계에서 부모와 자식이 결정된다. 그죠? 네, 이거는 다 그냥 기대하는 답입니다. 그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클래스가 있고, 이 예제를 지금 저는 간략히 그리고 있지만 정확한 문법으로 이 예제를 정확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법까지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까지 다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시험은 다 그런 거예요. 각 주제별로 내가 카드 한 장을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다 저렇게 했지 나는 이거야. 이래야지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아마 이번 시험은 아니고 다음 시험에 있는 것 같은데, 기출 문제 중에 응집도와 결합도라는 문제가 있어요. 응집도는 모듈 간의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응집도가 높아야지 리유즈, 재사용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캡슐화는요, 응집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돼요. 관련성이 있는 메소드나 애트리뷰트에 묶음이 돼서 캡슐화를 만들고, 응집도를 높여서 모듈의 리유즈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캡슐화고, 또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을 구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캡슐화 내용이고요. 결합도라는 거는 어떤 클래스 간의 관련성이에요. 이거는 관련성이 없을수록 리유즈가 좋습니다. 왜? 내가 뭐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얘도 같이 따라와?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요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합도는 낮아야지 좋아요. 그런데 결합도는요, 그게 아닌 게 있어요. 이거 커플링, 영어로 하면 커플링인데, 로우 커플링, 하이 커플링이 있어요. 낮은 결합도, 높은 결합도. 기본적으로 낮은 결합도가 맞는데 하이 커플링의 예제가 있습니다. 높은 결합도가 더 좋은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은 부모의 특성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이 커플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게 일반 체계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5급 사무관 문제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핵심은 뭐냐? 문제를 보면 정보처리 기사나 보안 기사 책 같은 거를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다 여기 있는 거네.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쓴다고 전혀 합격하고 관계없어요. 왜? 플러스 1이 더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이거 없으면 이거는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자, 쭉,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문제가 또 몇 개 있으면, 뭐 리팩토링? 그죠? 리팩토링을 약수로 하시오. 그러면 뭐 리팩토링은 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기능은 내버려 두고 외부의 펑션, 익스터널 펑션은 변경 없고 내부를 개선하는 활동, 그게 리팩토링이에요. 그래서 리팩토링의 기법은 extract method, extract class, move method, rename method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알겠고. 근데 실제 리팩토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하냐? 그러면 관련된 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같이 나옵니다. Test Driven Development, TDD 사이클이 나오는데 TDD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그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잘못된 거를 리팩토링으로 개선한다. 뭐 이런 접근이란 말이야. 그게 TDD, Test Driven Development의 사이클이고, 얘의 포커스는 구현 측면인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죠? 행위 측면은 BDD입니다. 다른 놈이 있어요. 그 놈은 구현 측면인데, 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TDD를 개발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딩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클래스,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0, 1번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로직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어세션이죠. 어세션 뭐 10. 그러면 요 어세션이라는 말은 이제 요 부분 중간은 생략을 했는데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를 먼저 개발을 하고 걔를 딱 불러서 리턴 값이 이거와 똑같으면 오케이, true, 에러 없다. 그러면 버튼 딱 누르면 자동으로 두두두둑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내서 뭔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여기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리팩토링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거를 알고 리팩토링을 얘기하는 사람과 그냥 리팩토링은 뭐다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색깔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만만하게 문제는 쉽지만 답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사실 동영상 찍은 거고요.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